이제 선택이 시작됩니다. 영숙 씨는 힘들죠. 왜냐면 여자의 선택이면 또 자기의 말을 번복해야 되잖아. 자기가 또 싫다고 실컷 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영숙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숙님 온다 그러면서 영수를 보면서 얘기해요. 저게 이제 약간 영어의 어떤 가벼움이긴 한데 저런 거 계속 영수한테 얘기하고 영수는 알으니까 알아 조용히 해. 약간 그럼 여기선 영숙과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영숙을 더 신경 쓰게 되면서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지. 이미 영수는 심리적인 매몰병이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영숙과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더 커지고 상처를 당연히 지나치죠. 근데 상처는 좀 충격을 받았겠지. 그렇게 영숙 씨는 영수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향하는 분은 없습니다.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다고 해놓고 그 뒤에서는 가장 열정적으로 하던데. 현숙님 배제시키고 하던데 이거 참 이러니까 이게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자막으로 넣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제작진이 없다고요? 그랬던 것 같지. 영숙님한테는 상철님이랑 데이트 가기 전에 배웅 나와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모순을 느껴야 돼. 그러면 데이트를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영수가 나를 배웅 안 해줬어요. 그러면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영수인데 영수한테 지금 나는 마음이 상했어요잖아. 근데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진 거야?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마음 상했다고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진 거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끝낼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자기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영수님이 선택해서 안 나온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굳이 여기 뒤에서 원래 말은 뭔 줄 알아요? 원래 말은 제가 한 번 더 굳이 데이트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가 원래 하려던 말일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려다가 내가 굳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회피하지 말아야지라고 또 본인도 순간 깨달았을 거죠. 그러니까 영숙님도 이 방송을 하면서 깨닫고 스스로도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님도 뭐 스스로를 깨닫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원래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려다가 제가 선택을 하고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영수를 안 선택하고 어떨 건데. 영숙 씨가 무슨 말을 했어도 여기서 영숙은 망했어 라고 우는 게 이 뒤에 나오는 거면 영숙 씨가 상처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망했어가 앞에서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 영숙은 무조건 영수 선택이야. 실망은 했지만 한 번 더 영수를 선택해 보기로. 그러니까 이게 실망을 왜 했어? 좋아하니까 한 거잖아. 내가 갑 위치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라는 건 내가 굳이 이렇게 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처음 타보는 2차 하면서 탑니다. 그리고 이제 정숙 씨가 등장을 하죠. 정숙 씨도 뭐 여기서 너무 결정되었었지. 영호도 정숙의 장점만 보고 이제 가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게 맞는 건지 분위기나 상황에 속이고 있는 건지 결국 취해 있는 건지 그 말이죠. 그래서 정숙과의 데이트를 원하고는 있는데 영호도 이제 확인하고 싶겠지. 정숙에게 끌리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재밌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 그냥 이 분위기에 취한 걸까라는 의심이 들긴 들 거야. 그걸 확인하고 싶겠죠. 지금으로서 이제 영호님은 정숙으로 결정을 한 상태니까 약간 설탕 발음을 해. 고마워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러면서. 근데 정숙님은 조금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가볍진 않았을 거고 그래도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그래도 다행이다 고마워요 이렇게 했어. 그래도 그런 또 영호의 노력에 정숙 씨의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죠. 어제 잠깐 대화 나눠봤는데 최종 선택은 저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해줘서 그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영호가 이제 그런 걸로 뭔가 딱 단호하게 말한 거를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자기의 10가지 생각 중에 뭐 그중에 한 6가지 정도를 잘 배합해가지고 좀 변호하듯이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 영호 말이 현혹되지 않으려면 정확히 다시 질문해야지. 그래서 지금 네 말이 이거냐? 영호 씨는 정신을 차렸고요. 이제 정숙에게 진심을 다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한 정숙의 선택. 여기서 이제 또 영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순자님이죠. 내가 긴장해서 이제는 진지한 대화도 나눠보고 싶다. 하지만 순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철님.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마지막 선택 된다 해도 후회는 없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 진짜 제작진 좀 나쁜 거 아니야? 영숙이랑 안 될 거 뻔히 알고 영숙 얘기 다 듣고 있으면서 영숙 후회를 물어보다니. 이래서 제작진은 절대 시청자 편입니다. 네. 영숙과는 데이트를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큼 했다. 데이트 이후에도 저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오면서 이제 타면 되나 물어보죠. 왜냐면 영철에게도 살짝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순자는 또 그런 거 눈치 안 보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영철은 다시 또 세 번째 선택 못 받는 순간이죠. 영자님이 광수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이것도 뭐 마무리 이제 들어가야죠. 그 마무리는 무슨 마무리죠? 광수를 이번 기수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마무리죠. 영자가 광수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알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다. 지금 근데 광수 씨의 이런 의지 그리고 영자에 대해서 어떤 헌신하려는 자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광수가 시야가 좁아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영자만을 원하고 있는 광수. 영자 씨가 이제 텐션이 좀 올라 있잖아요.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또 분명히 오해할 수도 있어. 왜냐면 영자가 나를 분명히 선택해 준 사람이고 마지막 밤에도 영자가 우리는 나한테 시간을 줘도 아니었고 우리는 불씨가 남아있다고 했거든. 불씨가 남아있다 장작을 넣지 마라 했으니까 이제 광수는 불씨가 남았구나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지. 그때 영자님이 강시 스텝으로 이제 오죠. 통통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착지 10점 만점. 이게 3스텝 강시 스텝으로 와가지고 영자 씨가 이제 다시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영자 씨가 광수를 선택하면서 이제 광수 씨는 세상을 얻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뭔가 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처음 발견했을 때 뭔가 유머러스하고 자상한 모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이 말이 의미심장한 건데 아빠 같은 자상함을 찾고 다녔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런 조건도 괜찮고 이런 유머러스하고 자상함 그게 결국은 내가 그동안 찾았던 아빠 같은 자상함이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헌신하거든. 그러니까 재밌고 웃음이 날 수 있지. 이제 다시 시작된 광수와 영자 사이. 영자 씨는 광수를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광수 씨가 가진 그런 조건들은 분명히 영자 씨가 바래왔던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면은 있으니까. 진지하게. 근데 요즘 유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어쨌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순 씨가 이제 마피아 스텝으로 걸어오죠. 여기는. 그리고 영식 씨 기다리고 있는. 영식 씨 근데 진짜 이 외모 물론 외모에 내가 되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 외모도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지 않나? 전 선택은 옥순님. 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즐겁게 또 지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다들 알죠. 상철님도 이게 성격이 좋아. 왜냐면 상철님도 처음에 옥수님에게 마음이 있었거든. 육순이 선택을 당하면서 옥수님에게 기대감을 팡 했던 그때 이미 상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상철님이 영숙님의 선택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상철님은 육순이 선택의 피해자이기도 해. 육순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 상철님이 초반에 갈 길을 잃어버렸지. 그 걸음걸이가 살짝 건달 걸음걸이였는데 약간 장난스럽게 센 척하는 그런 거겠지. 그렇게 이제 영식 씨를 선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이제 다른 데 가려다가 이제 참았대고 어디 가려는 말에 영호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훗하거든요. 왜냐면 영식이가 보기에 영호한테 간다고 해도 영호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거든. 영호는 옥순이 지금 육순이가 됐단 말이에요. 옥순이랑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냥 훗 하고 말았지. 근데 영수님을 알아보고 싶긴 했는데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 영수를 알아보고 싶었지? 영수가 F처럼 보이나? 영수가 어떤 이렇게 다정한 말이나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지만 영식보다도 훨씬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보는 영수는 좀 다정하고 차분하고 인기 많은 사람으로 보여서 그럴까? 는 훨씬 날카롭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근데 옥순이 잘 생각했어요. 제가 영식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간극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볼까 했던 걸 깨달아서 근데 이 말은 맞지. 내가 영수를 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영식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간극을 느껴서구나. 그러면 내가 영수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영식과의 마음 관계에서 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지 않고 영식에게 온 건 지금 영숙의 상황과 좀 대비되죠. 영숙은 어땠어? 영숙은 상철에게 가려던 그 마음이 영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간극을 느낀 거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치열함을 느껴서 가버렸지 실제로. 근데 그래도 옥수는 가지 않았어. 그래도 영식을 텄겠지.
옥순의 선택과 영숙의 선택이 좀 비교가 되긴 하지. 근데 실제로 진짜로 어떤 FT로 구분되는 그런 F인 사람에게 끌리진 않아. 끌리는 사람은 T야. 그동안에 옥수님도 그랬잖아요. T만 만났다고. 그게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연속해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곳을 찾아다닌 거지. 그래서 이제 선택을 다시 한번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껌도 찾아 씹는 정도로 친근함을 보였고요. 영수는 근데 나는 1대1로 데이트하고 싶은데 근데 영우가 1대1일지 2대1일지 알게 뭐야. 왜 이렇게 확신해. 근데 영수도 말해놓고 순간 아차 싶었어. 이런 게 가끔 있거든. 영수가 현숙한테도 막 그랬거든.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 자기가 선택했을 때도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뭔가 그 내면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물론 근데 현실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죠. 1대2 데이트가 될 게 거의 확실했는데 그런 자신감을 좀 숨기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현숙님이 이제 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숨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재밌게 보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이제 영수를 선택하고 여기는 희, 여기는 비. 현숙님은 이제 영수님이고 자기 마음을 이제 직면했죠. 내가 영호에게는 조금 뭐랄까 어른스럽지 못함, 좀 친구 같은 느낌이구나. 나는 영수한테 좀 더 호감을 느끼는구나. 이거를 딱 알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잘 몰라. 현숙도 막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걸 잘 해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영숙님도 뭔가 표현을 안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 1대2 데이트로 확실히 알게 됐죠. 결국 이렇게 2대1 데이트인데 근데 영숙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건 영수가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호감이 더 크다. 현숙보다는 나다. 라는 면에서는 다행인데 실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내가 상철과 너 사이를 저울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영수는 처음부터 훨씬 더 먼저 결정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저 뒤에 타면 되나요? 라는 말에 이제 조율 한번 하시죠. 일단 운전석 쪽으로 태워놓고 문이 열리자마자 둘이 이렇게 가자라는 경쟁을 안 하겠다라고 표현하듯이 말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쟁적으로 행동하죠. 그게 참 신기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에서도 경쟁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경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지. 정치를 싫어한다. 사회에서 조직에서도 정치를 싫어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저런다라고 판단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각을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경쟁을 되게 싫어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다른 차 타고 가겠다. 짧은 웃음 뒤에 정적. 정확하게 놓치지 않죠. 내 결핍을 남에게서 찾는다. 그럴 수 있죠. 영숙이 말하는 사회화가 결국 사회적 가면을 쓴다라고 이제 스스로는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대화를 하려는 거에 나 그래도 이 차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내가 영수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그냥 차 한번 타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타본다.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난 그냥 차가 타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뭔가 무게감이 없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냥 항상 순간적인 것들을 자꾸 보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순간적으로 나 그냥 차를 타려고 했지 뭐 영수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막상 또 영수랑 1대1 할 때는 너 아침에 왜 그랬어 라고 또 면박 주고 또 근데 또 현숙이 뒤에 있을 때는 또 나랑 이 사람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또 거기서는 또 하고 또 저녁에 인터뷰 돌아와서는 또 다시 그 사람이 무슨 해명한지 모르겠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해야지 이제 자꾸 침묵이 오늘 그러면서 궁금한 건 또 물어봐야죠. 오늘 영수랑 따로 이야기했냐? 라는 거에 이제 영우랑 데이트 갔다 와서 커피 사다 줬다. 그래서 뭐 커피를 사다 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선택이 끝났습니다. 여성분들의 선택이 끝나고 햇빛이 센 상황에서 굳이 상철과 광수의 행동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데 선글라스를 무심하게 건네는 이럴 때는 또 상철의 무게감이 좀 보여요. 이런 모습과 또 회식 자리에서의 그런 오락부장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매력으로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한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어필이 되지 않죠. 그래서 또 무심하게 탁 던지고 그래도 드립은 또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미 뭐 이들도 어느 정도 지금 커플 직전이죠. 영식은 옥순이 씨가 많이 좋고 이미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사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보라고 그래서 나도 다시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잖아 하면서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저거를 그냥 딱 놓고 빼면은 저 줄이 이제 몸을 찰싹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저거를 이제 뺄 때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뭐 영호 씨를 뭐 변호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도 다 있고 저런 자리에서 굳이 저기서 배를 만지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끈을 이렇게 당기고 그 손을 뺄 때 손을 그냥 빼기에는 각도가 안 맞으니까 돌리긴 했어. 근데 그대로 이거를 떠 있는 상태에서 확 빼면은 줄이 고무줄처럼 탁 때릴 수 있으니까 뭔가 부드럽게 빼려고 이렇게 거기 공간을 줄하고 손에 공간을 띄운다는 생각이 하면서 그게 그냥 의도치 않게 배를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는 봤습니다. 아 근데 물론 뭐 지금 영호 씨도 저걸 의도치 않았을 테니까 본인도 약간 그랬겠지. 일부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쳤겠지. 저거를 의식적으로 터치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정숙님도 뭐 흠칫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다른 데를 가면 이제 당연히 잡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전석에서도 의자 접을 수 있냐? 라는 말에 이제 이 뒤에는 못하고 어차피 저 뒤쪽으로 타야지. 여기서 현숙님이 내려서 영숙님 뒤로 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못 접는 얘기가 못 접을 것 같아요. 조수석으로 타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그러려면 영숙님이 내려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영숙 씨가 내가 뒤에 탈게요 라고 하지만 뒤에 타려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 붙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의자 접어주기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뒤에 탈게요 하지만 바로 뒤에 가서서 뒤에 타려면 앞에 서 있어야지. 왜냐면 이걸 앞으로 접고 뒤 타고 다시 내리는 거니까 앞에 서 있어야지. 뒤에 탈게요 하면서 뒤로 줄 서 있으면 앞에 타겠다는 얘기잖아. 뒤에 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 섰으니까 의자 접고 들어가면 다시 앞에 앉겠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영숙 씨한테 보이니까. 그래서 현숙 씨가 이제 제가 뒤에 탈까 영숙님 먼저 왔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타려면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숙소 돌아올 땐 서로 바꿔 타기로는 했는데 돌아올 때 바꿔 타지는 못했죠. 그리고 영철 씨는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한탄을 하지만 혼자 취하기 힘든 건 술이나 사랑이나 마찬가지. 바람아 불어라. 뭔가 영철을 응원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광수가 혼자 취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호는 자기의 이제 안경으로도 또 드립을 한번 치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느냐는 다르겠지. 내가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삶,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조건이 잘 맞는 사람이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 생각하면 성적으로 끌리는 게 훨씬 강렬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숙님을 만나는 과정까지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근데 이제 정숙님은 안심하지 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은 이 둘의 관계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누가 더 좋아하는 게 크게 중요하겠냐마는 정숙 씨가 영호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말은 딱히 부질은 없습니다. 안심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래서 영호 씨도 그래도 맞춰줘요.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미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그럼요 방심하지 말아요라는 말에도 그래서 더 진지하게 최종 선택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정숙님한테 구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숙님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그런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좋아졌고 구애를 하겠다는 말도 기분이 좋아졌죠. 영호 씨가 이제 적극적이 된 이유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정숙 씨의 마음을 진짜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정숙 씨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에 갈 걱정을 하고 영호 씨는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거잖아. 계속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만 어떤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진 않죠. 영호의 눈치로 모르진 않겠지. 그리고 이제 피자를 먹습니다. 고급스러운 피자를 좋아했군요. 첫 데이트 때 둘이 좋아하는 음식 얘기할 때 피자였지. 피자여가지고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앞에서 말했던 영호 씨가 현숙님한테 쳤던 드립이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이 매력을 나만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영호 씨가 그 드립을 치잖아요. 근데 정숙님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나만 아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있었잖아. 영호님의 그런 매력을 나 일부러 말 안 했다. 더 인기 많을 수 있었는데 내가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영호 씨가 현숙에게 했던 드립이나 지금 정숙님이 영호한테 했던 드립이나 맥락상으로는 비슷하고 거기다 또 정숙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신의 매력을 안다면 누구라도 널 좋아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걸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너의 매력을 알면 누구라도 좋아할 거야라는 그런 자존감도 세워주는 칭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정숙님의 말들이 되게 소소하게 사람 마음,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게 되게 센스 있어, 정숙님이. 내가 육순이를 좀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정숙님은 나만 알아야지 이런 느낌이었대. 그래서 남자 중에서는 최종 선택이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 말고 또 있냐? 몇 명이야? 근데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정숙님이 여기서 방심하지 마, 안심하지 마 이렇게 좀 센 척을 하면서도 영호님 길을 계속 살려주잖아. 영호 씨처럼 어쨌건 그래도 충실하게 그 정숙 씨에게 그 이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면 나도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진심이 통한다면 그게 쉽고 어렵고가 애초에 뭐 있겠어요. 근데 대국민 앞에서 초전 커플 확정. 그래서 오늘부터 1일 그러면 바로 자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아니냐. 나는 오늘부터 1일인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좋게 들리죠.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했구나. 근데 좋게 들리라고 전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영훈 씨는 진짜 저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밀어붙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아까 그 차에서 뭐 오늘부터 1일 나냐? 이런 말에 정숙 씨 반응이 좋았거든. 근데 영훈 씨는 아마 그런 반응을 읽었을 거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이어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겠지. 진짜 확정이 되는 일일. 기분이 좋죠. 진짜 그러면 정말 더 진지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정말 더 고민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거는 정숙 씨가 영호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실은 퍼즐을 맞춘 거긴 해. 심리적인 퍼즐을 맞췄어. 그래서 정말 고민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근데 이게 영호가 그 현숙과 나 사이를 분명히 저울질한 건 사실이지. 영호도 그렇게 말했거든. 어쨌건 뭐 네가 10점이지만 9점까지 올라왔다. 이건 어쨌건 그걸 결국 우리는 저울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점수로 가지고 스코어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점수로 비교를 한다는 거 그게 결국 저울에 하는 일이잖아.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체크해 주는 것. 그것이 수치화되는 것. 저울질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랑 사귈 때 뭐 비교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기분이 더 좋았다라는 거는 그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저울질을 한 이유는 나를 그만큼 진지하게 사귀기 위해서 단지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사귀기 위해서 진지하게 사귀는 상황을 고민했구나. 단지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한 게 아니구나. 라고 그냥 스스로를 뭐 위로하는 거기도 하고 영호 씨를 좋게 보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정도로 선택한 것만으로도 실은 영호 씨는 나름 그래도 솔직하게 임했다고 봐야죠. 정숙 씨한테 그래도 정숙 씨를 기만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이 전회차인가? 전전회차인가에서 정숙 씨한테 말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영호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진 않았어. 블록들을 빠뜨리고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지. 영호가 사람을 앞에 두고 거짓을 말하거나 기만하진 않겠구나. 근데 뭔가 말을 안 하거나 자기 위주로 변호를 할 수는 있겠구나. 근데 그런 거는 계속해서 어떤 진실을 요구하고 너한테 이렇게 행동해라고 말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은 하겠구나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런 생각들이 이번 기수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도 그 생각으로 임해볼까? 그러면 나도 최종 선택하고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해볼까? 그렇게 이제 또 하나의 커플의 데이트가 끝이 나고요. 상철과 순자 데이트는 뭐 별거 없잖아. 아니 너무 서사가 없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서사가. 왜 나를 선택했냐? 상철 입장에서는 순자나 영숙이나 신뢰가 안 가긴 똑같아. 이거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상철 입장에서 순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최종 선택 전날 와가지고 갑자기 이러니까 그냥 최종 선택을 위해서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최종 선택하려고 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영숙도 마찬가지. 영숙은 그래도 최소한 나를 선택을 해줬고 3번이나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근데 영수와 내 사이를 50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람이고 순자는 나한테 계속 마음이 없다가 그냥 최종 선택 전날에 그냥 충동적으로 장난스럽게 나를 그냥 선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철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사람은 영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순자는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고 영숙은 굉장히 진지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고 만약 나를 선택한다면 진지한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상철 입장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순자보다 영숙이 아닐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참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철 입장에서는 한번 지금 영숙에 대해서도 확실히 없다 보니까 순자도 좀 뭐랄까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진심일까? 약간 진심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자상한 부분이 좋았다. 근데 자상한 걸 다른 사람한테는 못 느꼈다. 그래서 그걸 느낀 건 상철밖에 없다고 했는데 상철 입장에서는 어이씨 영철도 자상하면 한자상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뒷목 잡아. 아, 지금 영철 얘기를 한다고? 어.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근데 영철도 나한테는 진짜 잘해주지만 이렇게 끌림이 없지. 그러니까 상철의 자상한 면에 끌린 거지 자상하면 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순자의 말이 바뀐 것처럼도 들리고 상철은 지금 아 왜 이렇게 순간을 모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순자의 말은 상철이 자상해서 끌린 자상한 면을 발견해서 끌린 거지 자상한 면을 발견한다고 무조건 끌리는 건 아니야. 영철은 내가 끌릴 수 있는 그 허들을 넘지를 못했어. 뭐 안타까운 일이죠. 상철은 영숙의 허들을 넘지 못했고 영철은 순자의 허들을 넘지 못했죠. 순자가 갈 데 없어서 온 느낌으로 상철이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갈 데 없어서 온 거는 아니고 상철과 지내면서 이 사람과 어떤 개그 코드나 이런 게 좀 맞구나. 저 사람이 남을 되게 챙기는구나. 이런 거를 지금 보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상철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상철에게 그 마음이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지. 근데 나는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하고도 카운슬링을 많이 해준다. 이왕이면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뭔가 이렇게 진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는 모습. 이런 거에 나는 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상철은 아니 이 모습이? 상철 입장에서는 무슨 모습이 매력 있다고 생각해? 아이 신나 너무 좋아. 그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남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술도 타주고 막 남들 리드해서 재밌게 해주고 막 맛있다고 먹어주고 막 그런 왁자지껄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영숙 앞에서도 아유 장모님 안녕하세요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사진도 찍고. 근데 상철의 매력은 물론 그 부분에도 없진 않지만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진중함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상철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자기가 매력이 있다는 거를 잘 몰라. 그전에는 약간 이제 까불까불한 이미지였는데 순자는 그 까불까불한 이미지와 이런 진지함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근데 그런 부분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말을 뱉어내니까 수줍어. 자기가 그 말을 뱉어내면서 그리고 상철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하고 또 그 매력을 느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성으로 봐야 되나? 이성적으로 보이나? 그러면서 어쨌건 상철의 머릿속도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순자를 보다가 순자가 지금 표정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그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순자 씨가 확실히 진짜 부끄러워해.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자 씨가 가진 본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철 씨도 실은 그런 면에서는 순자나 상철이 닮은 구석이 있기도 한 거야. 둘 다 어떤 개그 욕심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는 뭐 일종의 거의 강박에 가까운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은 이런 뭐 수줍음 혹은 타인을 굉장히 배려하는 거에서 출발한 오지랖 그런 것들이 있겠지. 성격도 비슷하고 잘 맞춰주시고 하는데 상철과 내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 상철은 누가 나를 속이나 진실게임하러 참여했다고? 근데 어쨌건 순자는 결혼을 목적으로 나온 거니까 단 한 번의 이 데이트로 결정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실은 순자 씨가 어떤 캐릭터성이 너무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순자 씨도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진지한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명확하진 않아. 뭔가 나온 게 너무 없어가지고 순자 씨의 어떤 방송이 너무 안 나왔지. 아휴, 그리고 세 번째 고독이고요. 짜장면은 두 그릇째. 그냥 좀 허탈했다. 공허했다. 5박 6일 동안 나에게 남은 건 뭔가. 그래도 이런 걸 고민하다가 본방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잃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조용히 있다 온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내가 노력한다는 게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고 피해가 된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말을 지금 뭐예요? 우리 광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광수 찌르시는 거예요? 광수 씨가 상당히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드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 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